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라서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근처를 다녀왔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뭐 나온 게 없겠죠. 알면서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각 영상들마다 다 날짜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방법은 그 날짜를 보시고 이제 사냐초들이 언제쯤 출연을 하는지 그걸 보시고 언제쯤 채취가 가능한지 그 시기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그런 시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저도 일단 확인차 제 영상에서 뭐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엔 이제 마음만 급한 거죠. 예, 마음만 급해서 멀리 다녀왔는데 어쨌든 뭐 소득은 없었지만 뭐 드라이브 겸해서 많은 생각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찍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와봤습니다. 이쪽은 뭐 제가 매년 방문을 하는 곳인데 지난주에 요 식물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다들 캐가셨어요. 자, 이 독이 어느 정도 있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캐가셨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야초는 바로 산괴불 주머니입니다. 산괴불 주머니.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고 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개울이나 계곡가 이런 주변에서 아주 이른 봄에 다른 식물들이 올라오기 전에 아주 일찍 올라오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면서 또 상당히 개체가 큽니다. 지금 요거는 좀 작은 개체인데 큰 것들은 다 지금 캐가셨어요. 그리고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상당히 이제 큰 산야초죠. 크기가. 산괴불 주머니. 이건 뭐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괴불 주머니가 있고, 또 저쪽 남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는 이제 자주색, 보통 이제 노란색 꽃이 피는데 자주색 꽃이 피는 이제 자주괴불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체가 이렇게 좀 누워서 자라는 눈괴불 주머니. 자, 누운 게 있다면 또 서 있는 것도 있겠죠. 선괴불 주머니. 밀나물 같은 경우도 그랬죠. 밀나물, 이 덩굴성 식물이고 다른 이제 식물이나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는 일반 밀나물, 덩굴성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덩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선밀나물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괴불 주머니, 그리고 서 있는 선 괴불 주머니, 또 뭐 염주 괴불 주머니,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도 괴불 주머니 종류는 저도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류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 산 괴불 주머니에 이제 산자는 산에 주로 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괴불 주머니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놀이개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그런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런 놀이개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 꽃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산괴불 주머니는 이게 현호색과 합니다. 현호색 아시죠? 아주 식물체가 좀 작고 꽃이 아주 예쁘죠? 근데 이제 현호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꽃은 예쁘지만 독이 강한 식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독을 이용해서 약성이 있는데 바로 진통제라고 말씀드렸죠. 현호색과들은 이제 몰핀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강한 진통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산괴불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것도 진통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산괴불 주머니 요 단독에 관한 그 자료는 제가 찾을 수 없었지만 요것도 효능을 현호색에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호색 같은 경우에는 독이 있고 성질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따뜻하고 맵고 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호색의 그 몰핀에 비견될 만한 진통 성분, 이 산괴불 주머니에도 있겠죠. 자, 통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통증을 없애주기 위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성질 중에 성질이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독초, 뭐 천남성이나 투구꽃 같은 그런 것들은 아주 여름의 성질,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법제를 해서 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뜨겁거나 요 현오색 같은 경우는 봄의 성질, 그러니까 따뜻한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죠. 그래서 이런 보약 종류나 독초들 같은 경우에는 봄의 성질이나 여름의 성질, 따뜻하거나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을 잘 시켜줌으로 해서 어디 뭐 어혈 같은 것들이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통 효과에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방에서 그런 얘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통 즉 통, 통 즉 통.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통 즉 불통. 막힘없이 순환이 잘 되면 불통,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증들은 순환과 대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어디가 막혀 있거나 절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성질이 이제 통증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통 효과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그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중풍, 보통 이제 뇌경색을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 중풍이란 것들은 이 어혈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혈들을 막힌 것들을 이제 뚫어줌으로 해서 이 중풍 앓는 분들의 이제 후유증들을 좀 완화시켜 드리는 이제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게 바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에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지역민들과 같이 이 산괴물 주머니 요리를 해서 이제 드셨다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개된 이름이 이 산괴물 주머니를 멜라초라고 불렀어요. 멜라초. 자, 멜라초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면내초. 자, 면, 잠잘 면자에 올레자, 잠이 잘 오게 하는 약초란 뜻이에요. 잠이 잘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독을 잘 하고 드시면, 특히 이제 요걸 이제 제독을 해서 즙을 내서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제 신경이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어혈도 풀어주고 하면서 잠을 잘 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제 그런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에 좋고요. 그 중풍 후유증 앓는 분들, 그리고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이 잠을 잘 못 자는 것들을 질병으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엄연한 질병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죠. 증. 이것도 병인 거예요. 우리 이제 각종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들이나 뭐 가정사에 있어서 또 여러 일들이 많죠. 뭐 갈등들. 이제 또 뭐 어린 친구들은 뭐 친구와의 그런 문제들, 뭐 세상엔 참 복잡 다난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그 요소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나마 진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이제 그런 약초가 바로 이 현오색과의 이 산괴불 주머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이 식물체가 좀 여리여리한데 여기 상당히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굵고, 또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군생은 아니지만 산생을 합니다. 한 개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반드시 몇 개가 더 있어요. 저 옆에도 저 한 20-30m 옆에도 제가 작년에 촬영을 해드렸던 곳인데 거기도 상당히 많았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큰 거 한 개체를 발견했었는데 누가 뽑아 가셨어요. 꽃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하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하셔서 이것도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나물로 이용하시는 방법은 제독을 해야 되겠죠.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끓는 물에 최소한 5분 이상 삶으셔야 돼요. 5분 이상 삶으시고,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서 한 6-7시간 정도 충분히 한 반나절 정도 이제 충분히 우려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를 뭐 고추장이나 뭐 된장에 이렇게 묻혀서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약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꼭 짜가지고 갈아서 즙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이제 매운탕이나 뭐 조림 같은 거 할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밑에 까셔도 돼. 조림엔 밑에 까시고요. 뭐 찌개 같은 데는 이제 건더기용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독성을 제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안전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각자 사람들의 체질이란 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약의 복용량이라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양약 같은 경우에 뭐 어른은 한 알, 애들은 뭐 반 알,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도 어른보다 더 큰 애들이 있고, 어른도 애들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있고, 또 체질에 따라서 또 그 효능들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드시는 독성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드실 때에는 반드시 복용량을, 드시는 양을,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드시다가 부작용으로서 뭐 복통이나 구토,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이렇게 드시는 것들, 특히나 독성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들은 반드시 양을 적게, 그리고 약간씩 늘려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좀 더 큰 개체를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다 뽑아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이 있으니까 산괴불 주머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실하게 올라오는 굵고 연한 그 개체들, 그리고 노란 꽃이 아주 예쁜, 그래서 화초로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산야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괴불 주머니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별국이었습니다.